미드 한니발은 뇌암 환자가 일부 기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야기의 플롯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간중간을 비워놓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한니발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바라본 미드 한니발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시즌3까지 나온 드라마여서 제가 의문으로 남기는 질문 중에 해답이 나온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즉, 이번 해석은 나머지 시즌을 아직 감상하지 않은 분들을 배려해 시즌1만 봤을 때 유추 가능한 시점과 해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상담 전문의인 한니발 랩터는 체서 피크만 리퍼라 불리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하나씩 트로피로 취하고 그들을 식인하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정신을 자기 의지대로 유도하며 심지어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 조종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시즌1에서는 정말 많은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한니발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에게 정신이 장악된 듯한 의심이 드는 떡밥이 남겨져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처음 등장하는 홉스는 8명을 살해한 범죄자입니다. 일명 미네소타의 때까치라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지막 8번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홉스가 식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양은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죠. 2년 전 FBI 수습 요원인 미디엄의 실종 이후 체서 피크만의 범죄는 멈춘 상태입니다. 즉,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의 욕구를 충당해줄 인육을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제공자가 홉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화에서 윌이 홉스의 작업장에 방문해서 인적 사항에 주소가 적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한니발은 다른 사람 몰래 홉스에게 전화해 FBI가 그를 잡으러 간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미 홉스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이것만으로 그가 범인이라 확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홉스도 전화를 받을 때 자신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행동했죠. 두 번째로 등장한 스테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미치는 사람의 신체의 버섯을 재배했는데 버섯의 용도에 관한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이 에비게일과 윌에게 끓여주는 차를 설명하며 사일로사이빈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 사일로사이빈은 황각버섯에서 추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니발의 논문 제목이 사회적 배척에 대한 진화 원점이었고 스테미치가 연구하는 것은 버섯 포자 연결망으로 인한 사회적 공간과 진화입니다. 자기 생각과 비슷한 논문을 발표한 유명한 박사를 보고 스테미치는 분명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을 것이고 한니발과 대화를 나눈 스테미치는 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존의 살인자 2명은 그래도 감접적인 유추가 가능했지만 세 번째 살인자 엔젤 메이커는 정말로 비어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엔젤 메이커의 마지막 자살과 스스로 잘라버린 성기로 유추해보면 그가 저지른 이 두 가지 방법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뒤 살해당한 거죠. 엔젤 메이커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의 종교적 관점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엔젤 메이커의 살인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범죄자들만 알아보고 살인을 하는가입니다. 엔젤 메이커가 자란 환경은 우리가 아는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안정되고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뇌종양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환자가 갑자기 사이코패스 기질을 나타낸다 보다 죽음을 앞둔 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자 그대로 사이비 종교나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해 살인을 저지른다. 이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한니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젤 메이커는 한니발이 지목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기도하게 만들다가 자신도 천사가 되고 싶어 성기를 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멍청한 마무리는 한니발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죠. 외과 의사였던 그가 재빨리 응급치료를 하게 되고 자신의 얼굴을 알고 이젠 필요 없어진 엔젤 메이커를 농장에 매달게 됩니다. 닥터 실트는 자신의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기디온 박사가 체서 피크만 리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프레디 라운지의 기사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11화에서 기디온이 병동을 탈출하면서 그는 체서피크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찰텐의 정신주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기디온과 한니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기디온은 자신의 머릿속을 헤집은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리스트에 한니발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디온에게 정신유도를 했던 닥터 칠튼은 한니발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라나와 칠튼, 한니발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은 대사로 알 수 있고, 한니발이 지인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자신만 알고 있는 이상한 것을 내놓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잭과 저녁을 하며 말한 대사. What am I about to put in my mouth? Rabbit. He should have hopped faster. Yes, he should have. 알라나에게 따라준 2년 전에 담근 맥주와 Beer brewed in a wine barrel. For 2 years, I bottled it myself. 2년 전에 사망한 미리엄. 이 음식들이 인육이라는 설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인육이고 이상한 환각제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칠튼에게 정신유도 혹은 장악을 했던 한니발에 대한 떡밥이 재미있게 표현된 장면이 있습니다. 윌의 꿈속에 나타나는 사슴이 한니발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니발의 상담실에서 이렇게 멋진 뿔을 가지고 있는 조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사슴의 뿔은 권위와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고 거대한 뿔은 한니발이 윌에게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닥터 칠튼의 사무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니발처럼 사슴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한니발처럼 멋지고 커다란 뿔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실험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즌 1은 한니발이 윌의 머릿속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니발은 윌의 정신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단순한 재미? 아니면 뇌를 완전히 엉망으로 수성시켜 시기나는 것이 목적일까요? 정답은 1화의 대사로 나왔습니다. How do you see me? The mongoose I went under the house when the snakes slid by. 네, 한니발은 자신을 위협하는 뱀을 잡기 위해 몽구스, 즉 윌을 풀어놓는 겁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자신과 관련한 여러 살인마의 수사 상황을 윌을 통해 듣고 미리 움직여 수사망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윌의 정신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하는 만큼 윌에게 사일로사이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섭취시킨 겁니다.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윌에게 건네는 술은 항상 자신이 마시던 것이 아닌 새로 꺼내주는 것들입니다. Then having a glass of wine before seeing a patient, I assure you, is very conventional. Thank you. 현장을 누구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윌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외골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윌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며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꾸만 불안감을 느끼는 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행위, 즉 방어기제라 볼 수 있습니다. 윌은 인간보다 동물과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니발은 위에서 동물을 내려다보며 그들 위에 군림하지만 윌은 동물을 같은 눈에서 바라보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윌은 수많은 유기견을 보살피고 있고 위험에 처한 동물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윌에게 묵류병과 같은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신도 모르게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의식은 계속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그가 다른 것에 깊이 빠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에만 집중하게 하는 방어기제를 발동합니다. 그러나 이 환청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한니발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니발은 오래전부터 윌에게 어떤 성분의 약을 먹였을 것이고 그것은 사일로사이빈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FBI에서 이미 정신감정 때문에 불합격한 윌인데 현장에서 이런 약을 꺼리낌없이 먹는다는 것은 잭이 윌에게 한니발을 담당 주치의로 붙여놓고 그가 처방해주는 약은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체서피크만 리퍼에게 가장 접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잭의 수습요원인 미리엄 라스입니다. 그녀는 체서피크만 리퍼의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장기가 하나씩 없고
그것이 매우 깔끔한 솜씨로 제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절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 판단한 그녀는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불법적으로 몰래 열어보고 거기서 제러미 옴스테드의 기록을 찾아냅니다. 의술교본 사파인, 상처난 남자의 모습 그대로 살해당한 제러미 옴스테드는 사냥 도중 부상을 입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당직이 바로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차 한니발을 찾아가게 되고 한니발은 자신을 옮매어오는 미리엄을 그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은 미리엄은 이때 상처난 남자의 사파를 보고 한니발이 체서피크만 리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책상에 있던 그림은 1화에서 잭이 한니발을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그의 책상에 있었고 상처난 남자의 그림도 밑에 깔려 있었지만 잭은 미리엄과 다르게 이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때 한니발은 혹시 잭이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이 체서피크만 리퍼인 것을 알아채면 바로 처리해버리기 위해 연필은 메스로 깎아야 좋다며 메스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눈앞에 범인이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잭. 이 설정은 드라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수습요원이 당대 최고의 유명한 살인마를 그림으로 추리해서 잡아내는 것, 그리고 목을 조르기 전 맨발로 다가오는 것 모두 한니발 랩터를 소재로 한 영화 레드 드래곤과 양들의 침묵 오마주입니다. 미리 프로파일링을 할 때 사건과 관련이 없는 홉스의 환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스테미치 사건과 토비 사건에서 프로파일링 도중의 환영을 보고 기디온 에피소드에서는 프로파일 도중이 아닌 기디온 그 자체를 홉스의 환영으로 보게 됩니다. 우선 윌에게 홉스의 의미는 한니발이 만들고 싶은 윌의 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 홉스는 한니발에게 인육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I have no taste for animal cruelty, which is why I employ an ethical butcher.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자 자신에게 완벽하게 지배당한 인물입니다. 한니발은 홉스를 처리한 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길 원했고 그 바램이 윌에게 홉스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환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닥터 실튼에게 정신재배를 당했던 기디온을 보고 그의 모습이 아닌 자신과 같은 홉스의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토비의 현장은 한니발에게 보내는 토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토비는 프랭클린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프랭클린이 한니발에게 상담을 받으며 토비의 그늘을 벗어나게 됩니다. 토비는 프랭클린을 뺏어간 한니발을 죽이려 했지만 비행하는 도중 그가 자신과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토비는 한니발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이코패스에게 친구란 동등한 위치가 아닌 상하 관계입니다. 그는 예전 홉스와 같은 역할을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비는 자신의 작품의 체서피크만 리퍼를 향한 메시지를 담았고 윌은 토비의 그런 생각을 홉스의 이미지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한니발은 이렇게 자신의 조그마한 흔적을 읽어내는 윌의 능력을 보고 처음으로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으로 윌을 건드렸지만 윌은 바다 깊숙이 잠겨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윌은 한니발의 생각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을 한 번 더 흔들기 위해 토비에 관한 정보를 말해줍니다. 이때 한니발이 원하는 것은 윌이 토비를 현장에서 제압하고 홉스와 같은 트라우마를 또 갖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비가 윌을 제압할 경우를 대비해 상담 시간도 아닌데 프랭클린을 불러 담당 의사를 교체하라며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토비가 윌을 제압하게 되면 프랭클린을 찾아온 토비를 자신의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 프랭클린을 이용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토비를 살려주고 싶지 않았겠죠. TMI 한 가지 말해드리면 여기서 한니발이 토비를 처리하고 피아노에 다가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골드베르크는 불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작곡된 음악입니다. 윌이 토비에게 죽은 줄 알았던 한니발은 그가 편히 잠들라는 의미로 연주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양들의 침묵에서 섬뜩하게 흐르던 한니발 랩터의 엔딩 테마곡이기도 합니다. 이후 한니발은 한 번 더 윌이 살인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바로 글래스고 스마일 사건입니다. 10화에서 MRI 검사를 받던 윌이 정신을 잃은 사이 한니발은 서트클리프의 턱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니발 앞에 글래스고 살인사건의 진범 조지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자신의 병 때문에 한니발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플랜 B의 장기말로 활용합니다. 우선 한니발의 플랜 A는 MRI 검사를 받는 동안 서트클리프에게 글래스고 스마일을 완성하고 그 병실에 조지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윌이 현장을 목격하고 조지아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지아가 계획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넘어갑니다. 조지아에게 살해도구를 건네 그녀의 DNA가 검출되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낼지도 모르는 조지아를 없애면서 윌의 정신을 한 번 더 흔들어 놓는 기폭제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재미있는 설정이 나오는데 조지아의 안면인식 장애는 귀 아래에서 두개골로 이어지는 부분, 하측 두피질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즉, 글래스고 스마일이 끝나는 지점이 이곳입니다. 에비게일은 시즌 1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녀의 성격은 연약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에비게일은 자신의 새로운 아빠, 바로 카피캣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윌과 한니발 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비게일이 윌을 따라 나선 이유는 홉스와 했던 작업을 윌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테고, 사냥해봤냐는 뜬금없는 질문이 그 증거라 생각합니다. Do you ever hunt? 윌도 처음에는 에비게일에게 속아서 그녀를 무조건 피해자, 보호해야 할 존재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윌의 생각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에비게일이 살해한 니콜라스를 프로파일링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윌은 의도치 않게 몽유병 때문에 영안실에 들어오게 되고 우연히 니콜라스를 프로파일링합니다. 에비게일이 니콜라스를 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윌은 한니발을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합니다. 1화에서 한니발이 잭과 처음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해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메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니발은 잭의 경우와는 다르게 메스를 손에 쥐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신의 계획이거나 윌이라는 인물이 이미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는 은유적인 연출입니다. 한니발은 냄새만으로 그 사람이 뇌염인지 아니면 암에 걸렸는지를 맞힐 정도로 사람의 본줄을 벗어나는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what exactly does encephalitis smell like? It has heat. 그는 자신의 실험체들의 정신이 무너지는 단계를 이런 후각으로 판단해 왔고 윌에게도 시시때때로 냄새를 맡으며 그의 상태를 관찰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대사들, I really must introduce you to a finer aftershave that smells like something with a ship on the bottle. 모두 윌을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윌을 숙성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